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해야 될까? 상대평가라서 어차피 불공정할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평가가 없어져야 할까요? 평가가 없는 게 좋은 걸까요? 심지어 저기 잘못된 행동까지 막 감수해 가면서 야, 수단은 필요 없고 결과를 달성하면 된다, 그게 A급이야, 막 이러면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일잘력의 일타 강사 태산이형입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잘 정리하고, 또 연초가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게 연말 연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제 연말 연초에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가죠. 평가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조금 뭔가 불편하실 거예요.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만 잘 보면은 우수학생이야, 뭐 성적 좋은 학생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거 뭐 공부를 할 것도 없고, 또는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연말 연초에 일어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편하고 어려운 평가라는 이 제도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오히려 여러분 커리어 성장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리더십과 HR분들을 위한 평가 특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모두가 불편하는데 대체 왜 있는 걸까요? 부정적인 면은 뭐 이런 거죠. 상대평가라서 어차피 불공정할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절대평가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때요? 어차피 뭐 돌려받기 할 건데, 뭐 선배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나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건데, 뭐 이런 생각 있고. 자, 그러면 평가가 없어져야 할까요? 평가가 없는 게 좋은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팀장 혹은 대표야, 연말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라는 펀드를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 팀원에게 나눠줘야 돼. 근데 가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의 팀원은 총 5명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6명에게 요거를 똑같이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요 사람 1명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의 약 50%를 이 친구 혼자 다 쳐냅니다. 그리고 2명, 요 옆에 있는 2명은 말도 많고 뭐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짜증만 내고 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연차가 낮고, 요 두 사람은 연차가 높아. 뭐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한 3년차 정도.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연차가 낮아. 근데 경력은 많은 2명이 있어. 경력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언제나 피해자야. 회사에서 그냥 맨날 오면 불평불만만 쏟아놓는, 회사 욕, 상사 욕으로 귀결되는 분들이에요. 뭐 거기서 상사는 여러분이겠죠? 이 두 분의 화살은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분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그냥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자, 이 중에서 당장 지금 퇴사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내년에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은 성과급을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이들과 함께 더 좋은 성과를 내실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일하시는 상황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영기법이 발전할수록 아마도 이런 것들은 더 극명하게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가의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는 평가입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굳이 인사적으로 평가라는 걸 왜 하냐, 평가를 통해서 뭘 해결하고 싶은 거냐 라고 말을 한다면 단어를 몇 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2번째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리고 3번째로 보상의 배분을 위해서. 뭐 이것만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상과 평가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도나 제안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평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키워드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핵심 인재의 성장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에는 양과 질이 다 있어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핵심 인재로 성과를 잘 내고 더 의미 있는 인재로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의미 있게 일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몰입도 할 수 있고 좋은 성과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퀄리티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을 내일 더 잘하게 하고, 작년에 했던 일을 내년에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저는 평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평가를 운영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사람들이 이 평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핵심 인재로서 성장할 때, 또 핵심 인재가 증가하는 모습이 평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런 모든 내용 다 중요하지만 내가 이 조직에서 더욱더 역량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이런 룰이 있구나,
이런 기준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인재가 되면은 이렇게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그 기초가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험하시는 평가가 어떤 형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평가라는 제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의 본질은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고 그 동기부여가 총합체가 돼서 회사 전체적인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평가의 목적이 핵심 인재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조금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아니, 나는 핵심 인재도 아니고 우리 회사 핵심 인재가 없다니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핵심 인재가 뭐예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 사람의 밑에 이제 2차, 3차, 뭐 일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팀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자들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만들어 주는 게 평가라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일하면 이런 성과를 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승진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을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포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의 기준점으로서 평가가 작동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직 관점에서 진행하는 모든 평가가 사람들에게 핵심 인재로서의 성장에 자극을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유효하지 않은 평가,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은 평가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개인은 좀 어떻게 했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 평가라는 걸 기준으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걸 좀 더 잘해야겠네, 아, 이런 걸 좀 빼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를 막 거쳤는데 방향성이 더 모르겠어, 그리고 목표가 더 모호해져, 그리고 피드백 자체를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잘못 설계된 평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상사가 고민을 엄청 합니다. 상사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구나, 이런 평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기준에 대한 이해, 역량 개발 포인트, 조직에 대한 이해를 갖춰가는 게 평가를 바라보는 개인적 시각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평가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제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인사팀이 갑자기 너무 전문가들이 되신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잘못 접근하는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로직이 엄청 정교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 평가를 받는지 누가 좀 알려달라니까? 막 이런 얘기가 정말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직이 완벽해요. 정교한 거 완벽하면 또 다른데 하여튼간 틀림이 없어. 뭐 말하면 내가 왜 이 로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 설명해줘. 모든 걸 설명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저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교하기도 하고 완벽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확하기도 해. 하여튼 틀림이 없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소수점으로 나눠요. 이것도 좀 비현실적인 거죠. 예를 들면 상대평가를 하는데 A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0.7이야. 사람을 70%만 A를 주고 30% B를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게 어떤 제도적 접근법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너무 문화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요 정도 규모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로직 따위는 없어요. 왜? 문화니까. 우리는 문화야. 모두가 평등해. 다만 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두를 평등하겠어. 역량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실력이 다 다른데 그에 맞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로직 따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게 하는 거를 목표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두 번째, 보상 따위는 없습니다. 평가와 보상이 아무런 연결이 안 돼요. 왜? 모두가 소중하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나눠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우수 인재들은 다 퇴사해버립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을 다 내가 하는데 왜 보상을 똑같이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세대는 더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문화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발탁 따위는 없습니다. 일을 잘하고 우수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리더십으로 빨리빨리 발탁도 하고 이 사람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안정감이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에 안 맞는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평가라는 것 하나가 조직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조직 문화의 실체는 바로 이 평가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개인에게 알려줄 거냐, 이게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 때문에 고민 많거든요. 평가부터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평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분기 혹은 반기별. 이 두 가지로 크게는 나뉘는데요. 연간 평가라는 거가 기존의 KPI 방식이죠. 분기 혹은 반기별로 평가하는 데가 대표적인 게 OKR 방식입니다. 사실 두 개는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아주 극명하게 나누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횟수인 거예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 이해를 보면 어때요? 연초에 목표 세운 거 연중에 뭐 기억나나요? 기억도 안 하잖아. 그래도 갑자기 연말에 상황도 다 바뀌었고 막 비즈니스 환경도 바뀌었고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고, 너 연초에 이거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달성 못했으니까 너는 씨야!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실제 진행되는 내용과 그 당시 계획할 당시가 갭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 이거는 정말 안 맞겠죠? 근데 분기 반결은 2회에서 4회까지 평가가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 평가할 때마다 기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은 게 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두 개의 또 차이는 뭐냐면요, 이 KPI 방식 때의 한계인데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탑다운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이 목표를 하기로 했으니 너는 이거,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을 다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목표를 왜 달성해야 되는지가 없고, 뭐가 됐건 일단 그걸 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 비틀고 막 심지어 저기 잘못된 행동까지 막 감수해 가면서, 야, 수단은 필요 없고 결과를 달성하면 된다, 그게 A급이야, 막 이러면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를 과도하게 달성을 잘해서 오히려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기 반기별 평가로 가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여러 번 기획하고 피드백을 다접촉을 하면서 바텀업 방식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탑다운이 없으면 안 돼요. 탑다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의 초점과 강약 조절과 타이밍에 대한 걸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또 연간 평가 방식에서의 맹점은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주로 목표를 발표해 줍니다. 그런데 분기 반기 평가 방식, OKR 방식에서는 소통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발표는요, 조직 단위로 이루어져요. 본부, 뭐 사업단 이런 식으로 조직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소통하는 건요,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으로 이동 중인데, 저는 당연히 지금 이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가 잘 설계됐어도 개인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개인이 그거를 도전하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 없는 계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소통이다. 지금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평가였다면, 앞으로는 소통을 하기 위한 평가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말로는 알겠어. 대체 어떻게 이걸 하냔 말이야. 이거를 진짜 이런 평가를 운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결국 평가는요, 리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가를 리더가 아니고 시스템이 하거나 HR팀이 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 리더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리더도 있겠지만 평가라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은 잘 주고 저 사람 안 주면, 안 준 사람은 또 삐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또 동기부여 시키냔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HR팀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팀과 리더십이 꼭 아셔야 될 것들. 첫 번째는 공정성이라고 그랬죠. 공정한 평가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순적이에요. 평가의 핵심 요소가 공정성인데, 공정한 평가라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로직으로 완벽하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정확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만인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요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의사소통의 주체는 그 평가를 하는 당사자인 리더십이 돼야 한다는 거죠. 리더는 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가 불만 요인인 거예요. 평가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불만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아도요, 왜 그랬는지 피드백을 정확히 받고 상황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보완 발전을 하면 이런 좋은 평가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듣다 보면 처음에야 뭐 불만이 있겠지. 하지만 그 리더의 평가를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가를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평가라는 주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성원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가에 대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평가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시는 인사팀이나 리더십 분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 양과 질에 있어서 핵심인지를 늘리는 평가가 되기 위해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H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씬에 맞게 궁금하시거나 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뭘 참고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회사는 평가는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댓글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후속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